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쇽 리빌드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쇽 리빌드라는 그 기준에서 지금 대상의 쇽이 조금 공통적이진 않은데 비슷한 개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 지금 또 고객 게시판에 어떤 분께서 아르마의 그 그린릿이라던가 그런 쇽들을 정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영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쇽이랑 얘네들이랑은 좀 조립과 구조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쇽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얘는 밑에서 조립을 하는데, 일반 쇽을 하신 분들은 위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개 차이점만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속 안에 오일이 새는 그런 쇽이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래닛 쇽이랑 제가 지금 영상에 갖고 있는 쇽이랑 보면은 굵기가 좀 더 굵어 보이는 느낌이 나죠. 요거는 4셀 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굵은데 구조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쇽의 스프링을 먼저 빼야 됩니다. 쇽에 오일이 묻어 있으면 좀 걸레로 좀 닦아 주시고요. 딱 손으로 물고요. 빨간색 요 다이얼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풀리면서 부품들이 튀어나갈 수 있거든요. 스프링 때문에. 그래서 꽉 잡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러주시면은 빠지고 부품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프링이 빠질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쇽은 일단 1단락 부품이 분해가 됐고요. 이제 오일을 빼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오일이 얼마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이 샤프트를 맨 위로 올리시고요. 이 상태로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요. 이렇게 샤프트가 다 위로 올라간 상태로 기다려 주셨다가 여기서 살짝 눌러보면은 애가 힘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양이 있어요. 힘없이 들어가는 양이 있는데,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사실 리빌드를 한 쇽인데, 이 쇽 구조상 원래는 이 들어가는 이 유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일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구조상 약간은 생길 수가 있는 구조 방식이고, 뒤집어서 여기서 분해를 했다 조립했다 하는 일반적인 쇽, 이거는 일반적인 쇽이 아닙니다. 그래닛 전용 쇽인데, 일반적인 쇽인 경우에는 이런 유격이 생기질 않습니다. 공기 유입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분해를 얘를 해보겠습니다. 분해를 하려면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고요. 심지어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잡고 풀러줍니다. 이 위에 요 집어넣은 이 샤프트를 잡고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풀려요. 이게 드라이버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쭉 풀러줍니다. 자, 절대로 이 바디를 돌리지 마세요. 이걸 잡고 바디를 돌리다 보면은 확 쏟아질 수 있거든요. 이 위에 거, 바디는 꽉 잡고 위에 것만 돌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러주시고 쭉 당겨서 이렇게 빼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뭐가 분해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 이 오일은 못 쓰는 종이컵 같은 거에다가 따라줍니다. 따라 버려 주시고, 오일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 다시 볼게요. 이렇게 깨끗한 오일이어야 되는데 지저분하면 오일 교체 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 버리는 오일 재사용하지 마세요. 여긴 이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쇽이 터져서 오일이 새고 하는 거 문제로 인해서 이걸 분해를 했는데, 그 오일을 다시 쓰는 바람에 오링을 바꿨는데도 그 오링이 또다시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링을 교체를 하고 패킹을 다시 리빌드를 했는데 쓰던 오일이 없어서 이걸 쓸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일을 이렇게 다 따라버렸으면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은 오일이 자동으로 천천히 빠지면서 이 휴지에 묻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는 요걸 정비하면 됩니다. 일단은 손에 묻는 오일 없게끔 이거 닦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거 하면서 떨어지는 오일 조심하셔야 돼요. 떨어지는 오일 학생분들은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각이고요, 사모님들한테 진짜 엄청나게 혼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바닥에 떨어지면은 쉽게 닦이질 않습니다. 이게 실리콘 오일이라 되게 미끄러운 거거든요. 이게 방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걸레로 닦았는데 다 닦였네 그랬는데 양말 신고 그 위에 지나가면 그냥 홀러덩 자빠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닦으려면 알코올 또는 참신한 소주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피스톤 요걸 빼내야 돼요. 이런 10자렌치 공구가 있으면 요걸 이용해서 풀으시면 되고, 공구가 없다면 롱로즈를 이용하는데 롱로즈로 딱 잡고 고정 딱 하셔서 그러고 나서 풀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러주시고, 아이고 시끄러웠죠? 죄송합니다. 택배가 와가지고. 자 이렇게 풀러서 이런 너트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이것도 보시면 피스톤에 밑에 와셔가 있어요. 지금 잘 안 빠졌는데 다행히 이 와셔 빠져도 도망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요것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빼주시고, 잠시만요.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오링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 오링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 오링이 이제 못 쓰게 돼서 오일이 새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이것도 빼주시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 오링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오링이 있어요. 이렇게. 자 오링이 못쓰게 돼서 새는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요 부분에서 요 샤프트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요 구간에서 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뚜껑을 이렇게 잠갔을 때 확실하게 설명드리니까, 이렇게 잠갔을 때 여기 이음새 있죠? 뚜껑 닫힌 여기서 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이음새에서 새는 거는 이 큰 오링이 못 쓰게 돼서예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그렁일그렁 하죠. 고무 오링이라 이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절대 오링은 일그렁거리지 않습니다. 땡그래갖고 탄성이 있어요. 근데 얘는 탄성이 있질 않고 이렇게 눌렀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찌그러지죠. 이러면 오링 못 쓰게 된 거예요. 오일에 불었거나 경화가 됐거나 못 쓰게 된 거이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오링 있죠. 이 안쪽에 오링은 눈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링이 한쪽이 살짝이라도 이빨이라도 찢어지게 되면 글로 오일이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링 교체 시기가 됐다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눌러보니까 눌려있죠. 이렇게 눌렀다가 놓으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진 않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네, 지금 찌그러져 있는 건데 이것도 경화가 돼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교체하실 때 오링들 교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 커버, 이 커버하고 요 것까지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교체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한 그 문의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에 한해서 촬영된 영상이고 참고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자, 오링하고 파트도 교체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링 하나를 꼽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플라스틱 갖다가 꼽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링이에요. 자, 순서가 오링, 플라스틱, 오링이에요. 절대로 오링, 오링,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오링, 오링 이런 식으로 꼽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오일 밑으로 쭉쭉 셉니다. 절대 그렇게 꼽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뚜껑 닫아줍니다. 이렇게 뚜껑 닫아주시면은 여기는 일단 조립이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오링 겉에 껴서 끄트머리까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자, 저는 지금 현재 오일이 묻어있는 손으로 그냥 막 만지고 있는데 뭐 얘는 세척을 이제 걸레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되고요. 뭐 더 깨끗하게 하시려면은 인터넷에서 파츠 클리너라고 치시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 차량들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실제 차량용으로 나온 파츠 클리너, 파트 클리너라고 하거든요. 그 파트 클리너를 꼭 사용하셔야 되지 기계용 세척 클리너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플라스틱 다 녹여요. 제가 영상 끄트머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손은 퐁퐁으로 닦으면 쉽게 닦여요. 그리고 이제 요 쇽 샤프트에 요걸 이제 꼽으셔야 되는데 그냥 쑥 밀어넣으면은 여기에 오링이 또 찢어집니다. 못 쓰게 돼요. 공장에서들 조립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불량이라고 판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조상 특성이에요. 이건 우리 RC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거지 제조상에서는 그건 불가능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오일을 좀 묻혀 놓습니다. 끄트머리다가 오일 묻혀 놓으면 미끄덩거리면서 더 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조심스럽게. 이걸 힘있게 쑥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쇽 피스톤 와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와셔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 위에는 와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트를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구가 있으신 분은 공구를 이용해서 그냥 꼭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쇽 조립은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오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속안을 이렇게 휴지로 닦으셔도 되고요. 안 닦으셔도 무방합니다만 저는 닦습니다. 꼭 닦아요. 닦고 나서 사용하고 있고요. 닦았으면 여기 보시면 나사산이 보일 거예요. 이 나사산의 절반까지 여기까지 오일을 넣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쭉 넣고 이렇게 찰랑찰랑 보이는데 나사산이 한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에서 한 여기까지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쇽 오일은 1대신 몬스터 트럭 기준으로 해서 한 400에서 500방 정도? 좀 아니면은 좀 더 무르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낮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350방, 400방, 500방까지만 보시면 되고 1대8은 이제 500방, 600방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방수는 이제 그렇고 웨이트라고 적혀 있는 애들은 이제 1대신 몬스터 트럭 기준 40 웨이트 40WT라고 적혀 있죠. 그 전후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1대8은 45 웨이트 이상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일을 채워놨으니까 이거를 잠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공기 기포가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쇽 피스톤을 담그는데요. 이렇게 된 상태로 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쇽이라면은 이 밑에를 풀러서 하거든요. 이거는 이미 잠겨져 있는 상태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쇽도 나중에 한번 좀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피스톤을 담급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담가요. 왜냐면은 이 오일에 기포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일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천천히 담가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나사산인데 이렇게 배가 갈라져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배가 갈라져 있죠? 이 배 갈라진 쪽으로 기포가 올라오면서 오일을 뱉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잠갔으면 천천히 이걸 돌려줍니다.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다른 분 일반 고객님들은 여기에 휴지 같은 거라도 감싸고 하세요. 저는 그냥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 작업이 좀 짜증나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잘 해주면은 그만큼 좋은 숍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은요 오일이 주르륵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무시하시고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방바닥에 떨어지는 것만 조심하세요. 책상 위에 떨어지는 것도 뭐 크게 상관은 없죠. 닦으면 되니까. 근데 방바닥에 떨어지면은 사람 다쳐요. 가족이 다치고 내 애인이 다치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조여줍니다. 한참 걸려요. 천천히 조여주시고요. 휴지를 꼭 감싸고 하세요. 이렇게 오일이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 나오네요. 지금 손이 완전 오일 범벅이 됐는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손에 오일을 지금 심하게 묻혔네요. 자, 이렇게 딱 해서 지금 거의 다 잠겼어요. 이제 다 잠겼네요. 어느 정도만 잠겨놓고 아유 오일이 너무 새서 좀 닦겠습니다. 지금 이만큼이에요. 지금 완전 오일 범벅이 됐는데 일단은 손 좀 닦고 그러고 나서 재기할게요. 손은 제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퐁퐁으로 닦이면 쉽게 닦여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숍을 이렇게 했는데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만 꽉 조여주세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거 빼서 오일을 또 닦아주고. 자, 뭔가 휴지라던가 걸레 같은 걸 대주신 분들은 깨끗하겠죠? 이렇게 오일이 묻어있을 리가 없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오일 때문에 압력이 차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압력 때문에 이렇게 막 나오고 다 하죠. 그것도 이렇게 눌러야지 들어가고요. 이렇게 압력이 차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움직였을 때 오일이 새지 말아야 돼요. 새면은 또 내 자신이 조립을 하면서 오일링을 못 쓰게 만들었거나 찢어 먹었거나 한 거예요. 정상적인 숍이라면 막 이렇게 했을 때 오일이 새질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나머지를 다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일이 이렇게 묻으니까 이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닦으려면 그 파츠 클리너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잠깐만 자리를 비웠다가 오겠습니다. 짠! 엄청 깨끗해졌어요. 오일이 한 방울 없어요. 되게 드라이하죠? 요게 그 세척제로 세척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스프링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와셔를 하나 넣는데 이게 생긴 게 틀려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또 이렇게 턱이 있어요. 보이시는지? 턱이 있죠? 요 턱이 스프링 쪽으로 가게. 자, 턱이 이쪽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당긴 상태로 이 두꺼운 와셔를 집어넣는데 아르마 마크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뒤집어져 있으면 이거 또 거꾸로 했다 그러고 다시 풀러야 되니까 똑바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텐셔너 클립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밀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그렇게 넣었다가는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넣고요. 두꺼운 거 얇은 거 그거 순차적인 건 상관없고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캡을 조여줍니다. 그리고 꽉 잡고 이 위에 캡도 꽉 조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풀려가서 튕겨 다 빠져버리거든요. 자, 정상적으로 쇽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일이 자꾸 흘러내리거나 그러면은 바로바로 정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흙먼지가 묻으면은 가등이나 이상이 없는 애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흙먼지가 이 쇽 안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쇽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좀 정비를 해주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제가 클리너를 얘기를 했는데 그 클리너가 뭔지 볼게요. 네,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제가 이런 회사 광고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 회사 걸 쓰고 있어요. 파츠 클리너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저렴한 거 그냥 하나 사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인데 요거 하나 있으시면은 이런 거 쇽 조립하실 때 기름적인 거 만질 때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이제 고객님 게시판에서 이제 문의 주셨던 대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